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오늘 전남 도청에서도 열렸습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고 기념 공연과 함께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의 강제동원 표현을 삭제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진실한 사죄와 반성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수도료, 전기세,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 가스는 따로 해서 나갑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운영비는 다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그런 고상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시구는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들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노사가 잇따라 갈등을 겪다가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거나 교섭을 진행하는 등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두고 양측 간 견해 차이가 큰 곳도 있어 여름이 끝나기 전 노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인 포티엘 노동조합 간부가 고공농성을 시도합니다. 철탑이 완전히 설치되기 전 경찰이 이를 막아섰고 대치는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노조는 전면 파업,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며 2달 가까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일 양측은 파업과 직장 폐쇄를 우선 중단하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 출근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철소 앞 농성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태풍으로 농성 중이던 천막 한 동이 미리 철거됐고 지금은 컨테이너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한 달간 휴전을 선언한 후 양측은 2차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보직자의 용태 문제 등을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한테 뭘 할 건지를 고민 좀 해라. 그래야 이 일이 풀리고 한 달 이후에 또 평화기한은 깨진다. 또 파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서로 노사가 피곤해지고. 경찰의 유혈 진압 사태를 부른 포운의 노사 갈등이 이번 달 초 봉합되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시선은 포티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만든 대화의 시간. 사측은 집중교섭을 성실히 임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가 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제6회 남해안 남중권 문화예술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남해안 남중권 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예술작품 교류 전시회, 시군 교류 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등 남해안 벨트의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순천시는 문화예술제가 남해안 남중권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우주 등 경제산업으로까지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순천이 34도, 광양이 33도, 고흥 31도, 여수 30도 등 평균 30도를 웃돌았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순천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남 동부 지역이 오늘과 같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9시 9분, 간조 시각은 15시 11분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름철이면 거리에 있는 음식물 수거 용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심해지는데요. 한 지자체가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사업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마다 놓여있는 음식물 수거 용기.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갑니다. 이후 수거 용기 관리 책임은 각 음식점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특히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해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무안군이 시작한 것은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사업. 180도의 고온 스팀 분사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품을 뿌려 소독 작업까지 끝내면 방치됐던 음식물 수거 용기가 깨끗해집니다. 냄새도 나고 약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참 좋죠. 서로 좋지.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사업 대상은 전용 수거 용기 실명제에 참여한 음식점 1,100여 곳. 연말까지 매달 4차례에 걸쳐 세척 작업이 진행됩니다. 거리에 있는 수거 용기를 세척, 소독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주민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사업 대상을 일반 가정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내 첫 탄광, 118년 역사의 화순광 업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50일이 돼갑니다. 수십 년간 일한 일터가 사라진 광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찾아가 봤는데요. 일부는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한시직에 불과하고 몸이 아파 산업재해를 신청한 광부들도 많았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순 탄광에서 30년 넘게 일한 정철진 씨. 지난 6월 탄광이 문을 닫자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부 일에 잔뼈가 굵어 새로운 일이 쉽지 않은 데다 고된 탄광 작업으로 몸이 상해 산업재해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어깨하고 허리, 목, 이런 팔목 이런 데 팔꿈치 같은데 팔목 같은데 그 핏줄 저렇게 다 끊어져갖고 있대요. 실제로 다 끊어져갖고 있고 이 어깨 같은 데도 다 그러고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와 같이 화순광업소 폐관과 함께 퇴직한 근로자는 약 269명. 화순군은 이 중 72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52명은 화순광업소에서 한시직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자산관리라든지 무연탄 출하, 판매 그리고 저탄관리 업무가 있고요. 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폐광 이후에 갱내 배수 작업하고 폐수 처리 작업. 나머지 미취업자 약 200명 중 대다수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로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받아야 해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치료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지입니다.
앞서 지자체가 조선소와 지역공원 관리 등 일자리를 알선했지만 대부분 취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시직이거나 협력업체직인 경우로 불안정한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약속한 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산업을 발굴해 가면서 이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산업이랄지 대체 산업으로 개발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그 지역의 시설이나 또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화순 탄광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내년 10월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비 확보는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2년의 공백기마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담은 관광형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관광형 캐릭터와 상품화 디자인 개발 용역을 마친 데 이어 캐릭터와 디자인 관리 매뉴얼 제작 등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관광형 캐릭터가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광양 관광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과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자원봉사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봉사와 관련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시는 응모작에 대해 전문기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선정된 12편의 영상 작품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예술의 섬 장도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우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해안 산책로, 생태보건 숲 등이 조성돼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장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양산을 겸한 우산을 제작해 입구에 비치하고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예술의 섬 장도 우산은 여수의 동백꽃을 상징하는 3가지 색으로 제작돼 인증사진의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흥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내 4개 고등학교 재학생 82명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 50만 원씩 모두 4,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영민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 사업이 지역 우수 인재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개개인 역량을 발휘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을 유치할 경우 인구 15,000에서 2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MBC 특별대담에 출연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유치를 통해 서남권 발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지역 사업비로 제시한 1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지원 사업을 끌어오고 소음 피해 등 주민 생활과 생태계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매년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